예, 우리 중기부 장관님, 예. 중기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정책자금 콜센터에 제3자 부당 개입 신고 128건인데요. 이 신고가 사실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된 겁니다. 그죠? 이 현황을 저희들이 쭉 살펴보니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이 전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브로커의 서류 조작 요구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업무방해, 공문서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7번을 보면은 공단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로 사업자 번호, 뭐 인정번호 요구, 소진공과 중기부 그렇게 결국 소진공 중기부 업무 방해죠.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불법 대출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실행된다면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0번을 보면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인정번호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수수료는 또 없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건 뭔가 하면은 정책자금 대출을 명분으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가서 사기대출을 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사기대출의 피해 가능성이 있고 67번 보면 검색창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나니까 7% 수수료를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거 대리대출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수수료 5%를 요구하고 있고 이제 많은 경우 7%인데 이 정책 자금이 금리가 2%에서 5% 정도를 보면은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이제 문제도 있고 103번을 보면 이건 대안대출 신청사가 이제 이렇게 사실상의 뭐 사기 대출 같은 거예요. 이게 정책 자금 상담 신청을 했더니 엉뚱하게 대부업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거나 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수수료 300만 원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정책 자금이 3천만 원짜리면 수수료 300만 원 주면은 이자 빼고 10%의 또 수수료를 따로 내야 되는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123건에 대해서 8건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달라 이래서 다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 위조 3건, 소진공 직원 사청 38건, 수수료 요구 33건, 개인정보 요구 86건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요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수수료 요구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진공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관명 사칭죄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이 뭐 이렇게 대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기죄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류 위조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범죄 혐의가 가능성을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소진공 감사 때도 제가 소진공 그 이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작년 10월 8일 정책자금 23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대전지검 고소장 제출했죠. 소진공도 와 계십니까, 이사장님? 예. 그런데 이번에 이 건 128건 있죠. 이 콜센터도 소진공에서 지금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대신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수사 의뢰하시겠습니까? 예, 적절 검토해서 예. 의심이 수사되면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예, 수사 의뢰하시고요. 저희 의원실에 보고도 해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중기부 장관님, 네. 예, 불법의 가능성이 매우 짙어 보입니다. 중기부에서도 소진공과 함께 관심 가지고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명백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중기부가 뭐 소진공이 통해서 하든 뭐 중진공을 통해서 하든 특히 소진공 뭐 작년 올해 다 구조식이고 내년도 8조 정도 예산이 이미 책정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죠? 이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선의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혜택을 못 본다거나 결국은 세금을 낸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소진공 국감 때 본 의원이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걸 지원받고 나서 한 달 만에 폐업한 그런 업체들이 1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2달, 석 달, 1년 내에 폐업한 사람들은 또 뭐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24년도 걸 좀 살펴보니까 이 상품을 지원받은 거는 약 3만 개 가까이가 돼요. 근데 1942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률이 6.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자금을 빌려줄 때는 영업 개선하고 그 영업 유지하라는 게 이제 이 자금의 목적인데
폐업을 해버리면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 단기 폐업을 할 경우에 제재 수단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그다음 이 돈을 빌려가서 목적 외에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목적으로 실제 뭐 생활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든지 그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도 이 사전적 통제가 전혀 안 됩니다. 소진공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워낙 금액이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이 사후적 통제뿐만 아니라 사전적 통제까지도 방법을 좀 찾아내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사후적으로는 주민번호는 다 있으니까요.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이후에 다시 혜택을 못 보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동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기술로 예. 이상 징후 체크할 수도 있고요. 체크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 지금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죠. 보겠습니다. 이게 또 일부 브로커들하고 네, 컨설팅 회사도 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금을 다 100% 소진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 일부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도 좀 잘 걸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자금 네이버에 이렇게 이제 광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검색을 하죠. 네이버에 정책 자금 검색을 하는데 작년 국감 때 제가 이제 이 파워링크 광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가 개선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같이 친다든지 중기부 정책자금 이렇게 같이 치면은 이제 정부 기관이 먼저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하는 민간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책 자금만 치면은 외국계 지사 경우에는 보면은 소진공, 중진공, 기업마당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민간기업은 광고료도 안 내는 광고예요. 그런데 이 외국계가 아닌 국내를 대표하는 네이버를 딱 치면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초보로 쓰겠습니다. 네이버를 치면은 이게 정책 자금만 쳤을 때는 민간 그 광고들이 쫙 먼저 뜹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털 네이버가 작년에 조금은 개선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이 광고료 받아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이버 자체에서는. 근데 이제 전체 네이버 수익 구조를 제가 살펴봤는데 그 구조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는데 한번 그런 공공적 공익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 한번 네이버 측하고 상의를 한번 해주시면 네, 살펴보겠습니다. 업무하실 때를 이야기해서 굉장히 미안습니다만 네, 뭐 말씀하신 취지에 또 공감하고 관련된 부분들 좀 살펴보고 네. 의견 나누겠습니다. 네, 허성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